자, 탑 n 쿼리는 결과 집합에서 상위 n개의 행을 반환하는 쿼리가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앞에서 뭐 게시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봤는데, 게시판을 조회를 하면 게시글 목록을 조회를 하죠. 그럼 이 목록 안에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10,000개가 있다. 근데 뭐 10,000개만 해도 해볼만 해요. 근데 50만 개가 있다. 50만 개의 게시글 목록 데이터를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뭐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30초, 20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카페 이런 데를 들어가면 한 번에 게시글을 50만 건을 한 번에 보진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한 페이지에 뭐 10개씩, 15개씩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회된 결과 중에 상위에 있는 뭐 10개만 딱 가져와서 반환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탑 엔쿼리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로우 넘버 그리고 로우 아이디가 있겠습니다. 로우 넘버는 이 셀렉트 문의 논리적인 순번을 나타내는 가상의 컬럼이 되겠어요. 얘를 사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행,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쭉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1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얘만 잘라서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1페이지, 또 2페이지로 넘어가면 11번부터 20번까지 보여주면 되겠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부여되는 논리적인 순서 번호이기 때문에 이 로우 넘버를 사용해서 어떤 페이징 처리 기능을 구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인라인 뷰를 적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조회를 해와요. 테이블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 사실 전부 다 여기 데이터가 1000건이 있다 그러면 1000건이 다 조회가 되는데, 이 1000건 중에서도 행 번호가 10 이하인 것만 조건을 잘라서 조회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몇 개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면 10건이 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걔를 인라인 뷰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이 집합에 넣어주고, 거기서도 또 조건을 1번보다 더 큰 값으로 주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 데이터 게시글부터 10번 데이터 게시글까지 조회가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를 열고 싶어.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글번호 페이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을 딱 볼 때는 1번 데이터부터 10번 데이터까지 나오는 거고, 2번을 만약에 이 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러면 11번 글부터 20번 글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여기 위에서 요 10번 대신에 20번 지정해주고, 요 1 대신에 11 이렇게 지정해주면 11번부터 20번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로우 넘버를 사용해서 조회를 해주면 전체 조회된 데이터 중에 상위에 있는 10개씩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얘를 그래서 뭐 탑 엔쿼리라고도 부른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활용을 해볼 거예요. 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식별자다. 그래서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 번호라든지 뭐 데이터 번호라든지 이런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번호들이 있겠다.
그래서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 조회를 해보면 뭐 이런 정보가 나와요. AAA 쭉 해서 AA5, AAP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얘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어떤 값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여기 안에 나타내준 이 알파벳들의 그 의미들이 있어요. 이 보면 자세히 보면 알파벳들이 구간이 아마 요렇 어디까지를 봐야 되나? 애매한데 총 4구간으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나오는 글자들이 오브젝트 번호로 이 로우 아이디가 속한 객체의 고유한 번호를 나타내고 예를 들면 테이블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중에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번호다. 그러면 얘가 지금 조회하고 있는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어, 정보를 알려주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데이터는 상대 파일 번호를 알려주고 그리고 데이터에 저장된 블록 번호 실제 데이터의 상대적인 위치 데이터 번호까지를 나타내 줍니다. 사실 로우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데이터 한 건 한 건을 식별해주는 고유한 아이디가 되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은 요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페이징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보드 테이블 만들어 놓은 게 여기다 그냥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보죠. 여기에는 보드가 없죠. MS 보드가 있었나? MS가 보드가 있긴 한데 이전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아니고 요건데 얘를 하려면 요 보드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테이블 생성 코드를 좀 가져올게요. 그러면 오케이 요거면 되겠다. 요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탑앤코리 이게 한 번에 가려나? 안 되네. 잠시만요. 제가 보내드린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좀 가져오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줄게요. 그럼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얘는 좋은 계정에서 접속해서 테이블 생성해주고 문자가 이거 MySQL로 되어 있구나. 잠시만요. MySQL로 되어 있어서 좀 변경만 해볼게요. 그러면 오라클로 얼른 바꿔보죠. 필요 없고
박 캐릭터 2로 지정하면 됩니다. 텍스트도 없고 박 캐릭터 2 단천으로 해주고 데이트 타입으로 하고 조회수도 넘버 제가 부적합합니다. 프라이머리 코멘트 안 될 만한 게 커런트 타입이라는 게 없고 오라클 테이블로 좀 변경해 볼게요. 순서가 디폴트가 먼저일 텐데 그래도 다른 게 있나? 제가 부적합합니다. 음, 음, 음. 이 하이픈 기호를 백틱 기호를 다 빼줄게요. 기호를 빼주고 MySQL에서 쓰는 거라서 하고 제가 완성본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문제네. 이렇게 하면 테이블 생성할 수가 있어요. 코드로 채팅으로 제가 한번 더 보내드렸고 테이블 생성해 준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이것도 역시 MySQL 문법이라서 잠시만요. 이 샘플 데이터가 문제네 또. 아, 여기다가 인서트문만 추가를 해서 샘플 데이터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짜면 되는데 인서트 인투 모드 요렇게 해서 쭉 짠 거를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샘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음...
번호가 문제네. 아하. 번호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어쨌든 지금 시퀀스를 적용을 안 해서 그냥 돌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한 50개 정도 이상을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페이징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없네. 그럼 제가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걸 전체로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새로 보내드린 걸 받아서 앞에 테이블은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샘플 데이터 있는 부분이죠. 이거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저는 테이블 한번 비우고 트렁케이트 테이블 한번 비우고 샘플 데이터 있는 부분을 다 실행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50건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50건이 들어갔나요? 들어가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건 요 테이블에 대해서 1페이지 얘만 조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드 아이디가 있나? 보드 아이디는 없고 얘도 바꿔야겠다. 넘버. 이렇게 조회해보면 10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복사해온 그 예문에서 여기서 보드 아이디 말고 넘버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건의 데이터가 나오나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간다. 그럼 여기다가 20, 밑에다가 11 조회하면 두 번째 페이지 10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를 간다 그러면 30 그리고 여기는 21 해서 조회해주면 되겠죠? 이건 헷갈리니까 잠깐 지워놓고 얘도 조회해보세요. 그럼 이게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50까지 41부터 51 이렇게 하면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로우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조회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탑 엔쿼리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샘플 데이터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만들 거예요. 1페이지를 눌렀을 때 몇 번 글부터 몇 번 글까지가 이 조회 쿼리에 나와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1페이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랑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정해져야 되겠죠? 여기에 1페이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얘가 11이 돼야 되고
1페이지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10이 돼야 되죠. 그리고 2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러면 얘가 11이 돼야 되고 얘가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수식을 규칙성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자바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서 쿼리한테 요 두 값을 넘겨주면 딱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조회해 와서 페이징 처리를 해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또 해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왜 화면이 안 넘어가나?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볼 거고 그게 이제 오라클에서는 요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0번째 인덱스부터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My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오라클에서의 페이징 처리 뭐야 왜 자꾸 다른 게 눌리지? 잠시만요. 뭐가 Alt 키가 눌려져 있나 본데? 누르지 않은 게 자꾸 눌리네요. 한글이 바뀌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됐다. 오라클에서 페이징 처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MySQL에서 똑같은 걸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MySQL에서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MySQL에서만 제공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작할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 0번 인덱스부터 데이터 10건을 가져오면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 데이터 10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간다 그러면 10번째 인덱스부터 10건 또 이렇게 가져와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징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때 이 탑 엔쿼리라는 개념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